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물의 원소인 물고기 자리 분들을 위한 5월 운의 흐름 알아볼 건데요. 5월에는 조금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조금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카드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필요한 메시지에 함께 합쳐서 종합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4월 30일에 오늘 4월 30일이거든요. 4월 30일에 있을 이클립스와 함께 5월 운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화, 싱잉볼 연주 조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리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4월 30일 이클립스, 솔라 이클립스. 근데 부분 일식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부분 일식이 황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5월 1일 음력, 달이 또 황소 자리에서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소 자리가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에너지는 사실 작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토성이 물병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과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마지막 이클립스가 또 황소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그 에너지와 무언가가 맞닿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황소 자리에 대한 에너지가 오게 되면서 돌발적인 어떤 예측 불허의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화가 이번 이클립스를 통해서 5월 달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들이 좀 예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30일에 한 차례 일어나고 5월 15일에서 16일 그때쯤 또 한 번 이클립스가 보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일식이 아니라 월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달이 어떤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달에 대한 에너지와 그리고 그 달이 월식으로 이클립스가 일어나는 그 달의 위치가 정갈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황소 자리도 그렇고 정갈 자리도 그렇고 둘 다 fixed sign이에요. 별자리에서 약간 고집들이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황소 자리하고 정갈 자리한테만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당하는 별자리는 좀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 좀 센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고집 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 물고기 자리분들 이번 5월 달에 여러분의 6번 차크라 영안이라고 하죠. 영의 눈이라고 하죠. 제3의 눈이라고도 하고요. 제3의 눈 차크라가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들, 이런 것도 그냥 넘겼던 부분들도 보이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뭔가 내가 이런, 명확하게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뭔가를 내가 알게 되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perception,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달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 발전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좁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xpansiveness. 우리가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수준보다 더 넓은 수준으로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그 에고 의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2차, 그러니까 흑과 백의 논리로 우리는 이원성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하고
옳고 그름으로 구분을 하고 또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 하늘에 있는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고라고 하는 에고 의식의 이원성 세계는 우리 지구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의식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이 에고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전제 조건이 에고 의식으로부터 벗어난다. 내가 흑백 논리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라는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의식은 지금 발전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넓고 더 멀리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가이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카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에고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에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의 환생을 통해서 그 전생에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에고의식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폭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폭식을 예로 든 것이 그냥 하나 예시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억지로 안 자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우리의 의식 수준이 넓어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보게 되면서 더 큰 의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내 인생이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알고 싶은데 몰랐던 부분들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그런 리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존재에 맞춰서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에고의식으로부터 이 가이드를 쳐내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별자리 카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황소자리에 대한 에너지, 이클립스를 통해서 황소자리에서 이클립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 물질 세계에 대한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국내외에서 뭔가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쟁 때문에 물자 이동이 잘 안 돼서 지금 뭔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물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황소자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물질적인 풍요로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랑에 대한 기준,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언제? 이번 5월 달에. 자, 그러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수성 역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수성의 룰러의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예요. 지금 수성은 이미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성은 너무나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수성의 역할이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이 사람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끔 에너지를 주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수성이 제 본인의 별자리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즐거워하는 수성인데요. 이 수성이 언제부터 역행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5월 10일부터 역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성 역행, 작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수성 역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클립스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뭔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다나, 그동안 잘 됐죠. 누군가와 특별한 어떤 대상과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5월 10일, 수성이 역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좀 잘 안 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좀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다. 쌍둥이 자리는 일단 뭔가를 소화해서 내 것을 안에다가 축적하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뭔가 많은 것들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많은 토픽들을 수면 위로 끌어집어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는 게 많은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에너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신없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수성 역행이라서 이런 기분이 드나 보다, 이런 에너지가 느껴지나 보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 대한 강조를 왜 하게 되냐면요. 사실 지금 또 5월 3일부터 금성이 양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원래 금성은 이 안정성에 대한 에너지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주변의 사랑을 이렇게 여유롭게 아우르는 그런 에너지인데요. 양자리는 좀 급하거든요. 충동적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기존의 금성의 에너지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탁탁탁 말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간관계가 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 5월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되게 중요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소통이 가족의 구성원과 잘 안 된다면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뿌리에 해당하는 내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 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뿌리라는 것이 어디에 개념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내 피를 나눈 가족이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아니고 나와 뭔가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같이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차분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의 가장 첫 번째는요. listen이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쌍둥이 자리에 들어갔다. 수성이. 일단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쉴 새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이게 계속 뭔가가 계속 나와요.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안정적인 상황에서 생각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람들한테 말로 실수를 한다면 그런 것들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리고 약간 이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동에 대한 어떤 상징들이 눈에 띄는데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론가 간다거나 아니면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여행 혹은 해외에 뭔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 여정이 필요한 어떤 공부, 메디테이션 이런 명상이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손금하고 또 별자리에 대한 상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영상에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별자리, 타로, 아니면 사주, 이런 거 공부하시는 쪽으로 더 뭔가를 이렇게 탐구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런 쪽으로 또 관련이 있는
네, 별자리예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는 거, 호기심 있으신 분들, 네, 시간이 되신 분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번 이클립스들 동안에, 네, 여러분에게 작용이 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 네. 일단 여러분이 뭔가 일을 같이 하고 계시다면,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결국엔 나 혼자 잘나서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도 업무 분담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이 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뭔가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약간 저 위에서, 뭔가 인연을 만들어준 것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지금 오네요. 그리고, 이번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인가. 물고기 자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뭔가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추스려서, 내 것으로 뭔가 만드는 것.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에게는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뭐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일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되는 어떤 그 탄탄한 비전을 갖다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성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은 사실 금성에 대한 영향권을, 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좀 즐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에 썸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사람과 뭐 깊은 관계로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줘야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 그냥 즐겁게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이 좀 사교적으로 변하실 거고요. 지금 그리고 소성 역행이긴 하지만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성이 됐든 아니었든, 뭔가 만났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사람과 뭘 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성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신나고, 그런 에너지를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네,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상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너무 묵직하고 너무 무겁게 상대에게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상대가 도망가겠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연애, 네, 썸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애에 대한 부분이 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좀 무거운 어떤 에너지에서 벗어나셔서 좀 어린아이처럼 재밌게, 네, 신나게, 재개발하게, 네,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추구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계속 앉아서 이야기만 하면 더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뭔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 풀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이라고 해서 수성역행 기간 동안 하루 종일 그 기간 내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뭔가 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려면 이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기혼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커플이신 분들은, 네, 그렇게 뭔가 갈등이 있을 때는 뭔가 가볍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뭔가를 풀어나가시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번 달 연애적인 부분, 커플, 네, 에 있어서 핵심은 좀 즐겁고 가벼운 마음을 가져라 입니다. 네, 물고기 자리분들 그냥 웃으라고 하네요. 이번 달 웃으면 복이 온다. 네, 그 말 있죠. 진짜 웃으면 복이 온다. 뭔가 즐거운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건, 사고에는 사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가능하겠죠. 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한 셀프케어 카드를 또 한 장씩 뽑아보고, 네, 한 장은 아니고 2장 정도 뽑을 건데요. 네, 뽑아보고 물고기 자리 분들을 위한 이번 5월달 운의 흐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달에 뭔가 어떤 의견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좀 천천히,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는 천천히 여러분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생각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나오겠죠? 물고기 자리 분들을 위한 5월에 필요한 셀프케어. 긍정의 화건이 필요하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끌어당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용감한 영혼이다. 나는 아름다운 영혼이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인드를 가지고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말을 억지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하시면 안 되고요. 웃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write a gratitude list. 감사함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보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셀프케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take a walk. 바깥에 나가서 좀 자주 걸으라고 하네요. 자연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에클립스가 있을 때 좀 힘든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에클립스의 힘든 에너지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힘든 마음이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서 좀 걸어보는 거죠.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바깥에서 걸을 때 요새 지금 봄철이라서 나무도 있고 꽃도 많이 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씩의 에너지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몸을 자꾸 움직이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긍정의 화건, 감사함에 대한 리스트 적어보는 것,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좀 걸어보시는 거, 산책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높은 산에 대한 모습보다는 좀 공원 같은 곳에서 산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을 위한 5월 운의 흐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좀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말이 빨랐는데 속도 조절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처럼 사랑과 빛의 에너지 보내드리면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운의 흐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양력생의 상승분 기준점이고요.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성들의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드들과 그리고 별자리 그 행성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나열 해보기 전에요. 싱잉볼 잠시 에너지 정화하고 가겠습니다. 개자리 분들을 위한 5월 운의 흐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화 잠시 하고요.
간단하게 5월에 있을 우주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클립스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영상을 찍고 있는 토요일 4월 30일인데요. 이클립스가 부분 일식으로 첫 번째 일식의 어떤 포문을 열었습니다. 2주 뒤에,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그 시기에 5월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두 번째 이클립스가 발생이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보름 동안, 거의 2주 상간에 해당하는 이 보름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고 일상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달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수성 역행 기간에 해당하게 돼요. 수성이다라고 하는 건 Mercury, 의사소통과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수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좀 분석하고 뭔가 분별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하고 또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또 대화를 계속 나누고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5월 10일부터 레트로그레이드 역행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달은 앞서서 리딩을 했던 두 개의 별자리, 스콜피오 정갈자리와 물고기 자리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밝은 기운이 좀 여러분께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께 가장 큰 변화는 계자리 분들께 커리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자그마한 소식이 들려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근데 그 자그마한 소식이 예상했었던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적인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끌어낸다라고 합니다. 제가 4월 30일에 일어나는 것은 일식이고 5월 15일에서 16일에 일어나는 것은 월식이다, 루나 이클립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어찌 보면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루나 이클립스가 좀 크게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커리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바다 건너 멀리 가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사를 이동하신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쪽 일을 하게 되면서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일식에 이어서 이클립스는 그 월식은 루나 이클립스는 정갈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life and death 아니면 rebirth, 약간 피닉스의 그 에너지가 있는 스콜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세턴 카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카드들은요, 여러분에게 현존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러라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흐르게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은 그 상황대로 두고 여러분의 현재와 그 상황과 하나 동일시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companionship,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은 누군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아니면 연인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게 연애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인간관계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혼자서 일을 하셨다면 누군가 같이 조인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커리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위험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한 단계 도약한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타로 카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클립스는 여러분에게 좀 이동에 대한 근데 그 이동이 전혀 생뚱맞은 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크게 보고 계획도 세웠었던 어떤 여러분의 어떤 그 리스트 안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고요.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고 약간 멀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행 가시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10번 하우스 카드 나왔기 때문에 10번 하우스 약간 이동하고도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더 크기 때문에 커리어적인 부분, 네, 경력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일어나게 되잖아요. 소송 역행 기간 동안에. 근데 계자리 분들은 그렇게 커다란 소송 역행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뭔가 정신없는 에너지 속에서도 여러분은 행복한 마음을 잘 유지하시고 원래 여러분이 느꼈던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밝은 에너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좀 공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아니면 뭐 솔로로 지내겠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여러분 계자리 분들은 여러분의 현재의 여러분의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포지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나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내 삶이 흔들릴 거라면 그냥 연애만 하겠다? 아니면 이 사람과 뭔가 깊은 관계로 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에너지도 좀 느껴져요. 연애에 있어서 좀 여러분이 조금 주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좀 더 센터에 두고 내 중심을 좀 더 잡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연애가 완전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연애를 안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고 저는 짝이 있어요. 기혼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뭔가 안정적인 기운이 쭉 지속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도 그 사람과 내가 하나고 우린 커플이고 그리고 같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뭐랄까요? 그 일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리스펙하면서 보내는 그런 일상? 그래서 다이나믹한 어떤 모습보다는 좀 그냥 현상적으로 이런 유지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겠다. 약간 추가 카드로 이 클립스에 대해서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이클립스가 4월 30일과 5월 15일, 16일 요 시기를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끌어내는 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열정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이클립스는 황소자리이고 두 번째 이클립스는 정갈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조금 한 고집 하는 별자리 조디악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내가 고집 부리고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었던 근데 내가 뭔가 타이밍을 기다려왔었던 뭔가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뭔가를 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는 것.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클립스가 크게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을 좀 뒤흔들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우울하거나 아니면 좀 축 처져 있는 분들은 조금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져가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가시는 것이라면,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걸 하시는 거라면, 그런 어떤 인생의 변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부분,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카드에서 지금 어린아이가 엄청 신나게 점프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의 카드거든요. 이번 달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자리 분들을 위한, 네, 여러분께 필요한 좋은 카드, 네, 조금 몇 장 뽑아보고, 셀프 케어 카드, 네, 좀 뽑아볼게요. 개자리 분들을 위한 lend a hand.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먼저 내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상부상조의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또 누군가가 도움을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거죠. 이 companionship하고 관련이 있네요. 여기에다 두도록 할게요. 또 한 장. step away from the crowd. 뭔가 군중 속에 있지 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약간 사실 사람 많은 데 가면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Step away from the crowd. 이게 결국에는 뭔가 단체에서 약간 떨어져 나와서 혼자 뭔가 이렇게 주체성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약간 이게 커리어적인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커리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거라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런 커다란 결정을 내리시는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옳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땐 듣고 그게 소송 역행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긴 하네요. 많은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쏟아질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선택하는 건 나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주는 의견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고 그 안에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셀프 케어 카드, 네, 개자리 분들을 위한 셀프 케어. Soak in a bath. 여러분, 반신욕이나 아니면 족욕도 괜찮아요. 네, 이런 거품 목욕도 괜찮고요. 좀 릴렉스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use your hand. 지금 여러분 개자리 분들 중에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뭔가를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도자기 공방이 나왔는데요. 꼭 공방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뭔가 하는 거, 공예품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더. 이 카드는 스콜피오, 네, 정갈자리에서 나왔는데 nourish your temple. 템플이라는 것이 사원이란 뜻인데요. 사원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제 우리 인체의 몸을 그려놨어요. 네.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줘서 꽃이 피어나려면, 흙에 영양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영양분을 주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여러분의 힐링을 위해서, 네, 반신욕이나 혹은 족욕 하시는 것, 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개자리 분들께 필요한 메시지 전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리딩이 좀 여러분 뭔가 커다란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사랑과 빛의 에너지 보내드리면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